안녕하세요. 포유 환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며칠 전에 어떤 구독자분이 댓글에 지금 미국 총통화를 가지고 이제 주식시장과 관련시켜 지금 불안한 이제 심리를 표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 총통화 추이를 한번 지켜보고 그 다음에 총통화 주가 지수 상관관계가 얼마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1970년 이후 미국 총통화 추이를 봤는데 계속 그 한 해도 예외 없이 증가를 해서 연 단위로는 다만 율만 조금씩 차이가 날 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월 단위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거예요. 줄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데, 근데 연 단위로는 거의 예외 없이 증가를 해왔어요. 올해만 50년 동안 최근에 증가 추이가 조금 줄고는 있는데 이것이 정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은 정시에서도 총통화와 상관관계는 그래 크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면 고객의 탁금하고 그 주가 상관관계가 높지 않거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총통화가 정시에 중요하다 하면 그 고객의 특권과 관련되어 있는데, 고객의 특권과 그 주가 지수 관계가 그래 크지 않다라는 거죠. 물론 그 고객의 특권이 증가하면 주가 상승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은 반드시 일치하는 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총통화는 실제 이제 경제 활동에 사용되는 통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산시장 참여자들에게는 본원 통화보다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총통화가 증가 여부가 본원 통화 증가 여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여러 차례 했는 거로 기억이 나는데, 대부분 국가에서는 미국뿐만이 아니고 매년 총통화는 증가해요. 한국이 이제 총통화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높아요. G20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본원 통화는 그저 240조 밖에 안 되고, 그것도 지급 준비급 빼고 나면 그 순수 한국은행이 발행한 통화는 200조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 통화는 3,700조니까 약 한 30배 되지요. 20배가 넘네요. 20배가 넘는 그 국가가, 그러니까 본원 통화의 20배가 넘는 국가가 한국인데, 미국은 그렇게 많은 국가는 아니에요. 지금 미국 본원 통화가 지금 한 5.6조 원 정도 될 거예요. 한 6조 원 사이. 그런데 그 총 통화는 한 22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본원 통화 대비 총 통화가 한 서너 배밖에 안 되니까 한국보다는 그 총 통화가 본원 통화 대비 훨씬 작은 국가가 이제 미국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총 통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라는 얘기는 본원 통화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경제 활동은 총 통화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미국은 돈이 그렇게 많이 증가한 국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많이 늘어서 물가가 올랐다 논리도 맞지 않아요. 그 일본이 그 돈은 더 많이 푸는데 물가는 제일 안정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는 통화만 가지고는 얘기하기 어렵다, 물가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통화라는 것이 물가만 자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경제학자들 얘기고, 옛날 건보니 제도 시대 때는 통화 증가율이 낮으니까요. 전쟁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화 증가율이 낮거든요. 보는 금 보유량에 비례해 가지고 그 통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금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보는 통화 증가율도 낮았죠. 그런데 지금은 종이화폐 제도 시대니까
대부분 후진국에서 총통화 증가율이 낮고 경제 성장 총통화가 아니고요. 본원 통화 증가율이 높죠. 후진국이 대부분 그래요. 우리도 화폐만 놓고 보면 아직도 후진국이죠. 그 총통화 증가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은 대출로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받아갈 때가 많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총통화가 증가하니까 좀 후진국이죠. 선진국은 뭐 부동산에 올인한 국가도 그래 많지 않아요. 그 일본, 미국이 대표적인데 부동산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국민들 자산 중에서. 우리는 뭐 70%가 넘죠. 중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 들어와가 금리가 올라가면서 어려운 국가가 중국과 한국이죠. 뭐 다른 신흥국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총통화가 뭐 대부분 국가에서 매년 증가해요. 속도는 이제 한국 등이 더 빠르고요. 미국은 총통화 증가 속도는 그래 빠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원통화 대비 총통화 비율이 그 3배 정도밖에 안 돼, 한 4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30배니까 그 총통화를 가지고 이게 주가 내지는 실물 경제에 조금 증가하거나 조금 감소하는 걸 가지고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경제 전문가들이 꽤 맞추기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막 통화를 가지고 오고 금리를 가지고 오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주가 내리는데 모든 그 지표를 가지고 주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차트를 가지고 꽤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뭐 통화가 어떠니 연준이 긴축 정책을 하니 안 하니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 지난해 미국 주식시장에 거품이 지나치게 발생해가 빠진 것. 그래서 주가가 빠졌지 나머지 경제 지표는 그렇게 나빠진 게 없잖아요.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도 증가 추세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도 뭐 3분기는 거의 뭐 2.6% 되면 선진국 그 경제 성장률이 2.5% 정도 되면요 아주 양호한 거예요. 경기 침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뭐 비정상적이죠. 2.5% 6% 성장하는 것을 두고 물론 4분기도 2%대 성장을 하리라고 봐요. 근데 이것을 두고 침체 얘기를 하기에는 그 긴축이라는 뭐 연준의 정책이죠. 그것과 연관시키기에는 너무 비약적인 그 해석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그 총통화가 어떻게 증가했느냐인데 지금 50년 동안을 봤어요. 1970년 이후 50년 동안 지금 2021년 말까지 연 단위니까요. 계속 증가했어요. 한 해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GDP와 이제 총통화가 연관관계가 있으니까 GDP를 보면 70년대는 GDP가 약 한 1조 달러밖에 안 됐어요. 지금 뭐 한 23조 되는데 22분의 1이죠. 그런데 총통화도 그때 M2가 770억 달러, 1000억 달러가 안 됐어요. 그래도 계산하기 좋게 1000억 달러라고 보더라도 GDP와 비교하면 23배죠. 근데 2023년도 2년이네요. 2021년 말 기준으로 총통화가 약 한 22조 되는데 GDP 2021년 GDP입니다. 그 약 한 2조 가까이 23조 가까이 되죠. 근데 총통화도 한 2조 3조 되니까 비슷하죠. 1대1이야. 예? 그때도 그 1대1 가까이 됐는데 거의 70년에도 근데 총통화가 조금 작은 편에 속했죠. 근데 이제 이 미국의 총통화는 미국 밖에서 유통되는 돈이 많잖아요. 우리가 무역을 하면 그, 그 미국 돈이 들어오잖아요. 달러 표시를 하면. 거기 대부분의 이제 M2예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서도 돈은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보다
보는 통화가 많이 늘었다고, 총통화지요. 총통화가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해석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경제 전문가들 자꾸 깨 맞추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 투자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앞에서도 제가 포유 환율 연구소 이름으로 지금 활동한 지는 지금 한 9월인데, 지난해 1월부터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했죠. 그 8.15 톡에 출연해가지고,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가 오르고, 그 다음에, 그러면 금리 반드시 오르게 돼 있고, 그리고 그래 되면 이제, 한국 같은 데는, 환율 올라가고, 그럼 물가는 더 올라가고, 금리는 더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우리가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막, 난리가 법석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지금이 이제 공포스럽죠. 그때는 느끼지 못하고 있다가, 그때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응을 해야 되고, 미국 증시는 최소한 원래 연초에 대응을 했었어야 되죠. 그때 공매도를 하거나 그 다음에 인버스를 했으면 지금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 막 공매도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금이라도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 많이 하죠. 그러면서 마치 그 연초에는 매수하라고 한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 매도하라고 하면서 대단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들 주장이 옳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또 많죠. 그러나 주식을 하루 단위로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최소한 미국 같은 데는 1년 단위로 한 번씩 거래를 해요. 일본도 그렇고. 한국은 거의 하루에도 여러 차례 거래하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한두 번 거래하는 사람. 그리고 6개월, 1년 단위로 하는 사람은 오히려 예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지금 구독자분 중에서도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 한두 명 있는 것 같아요. 댓글로 보면. 하루하루를 두고 올랐니 내리니에 민감한 것 같고, 연초에는 오르는 쪽으로 얘기를 하다가 지금에 와서 내리는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여튼 지금 현재 증시와 관련해서 이제 총통화 얘기를 한다면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원래도 지금 월 단위로는 조금 줄기도 할 수 있겠지만은 6월까지는 6월은 증가 추세가 둔화되는데 수치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빠도 조금 월 단위로 한두 번 있는데 그것은 미미한 차이고, 그런데 이제 포유 환율 연구소가 지난 1년 동안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이 화폐 유통 속대인데, 이 총통화보다 중요한 건 화폐 유통 속대예요. 대부분은 이제 경기 불황이 총통화 증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한국을 보더라도 지금 엉망이잖아요. 보험회사 다 걸려 들어가 있고, 저축은행 다 걸려 들어가 있고, 그 PF예요. 그 다음에 일반 이익금융권은 다 걸려 들어 있고, 은행도 일부 걸려 들어 있고요. 그런데 화폐 유통 속도는 엄청 둔화되어 있는데 총통화는 크게 증가했어요. 3,800조 원 가까이 되니까. 그럼에도 주가는 엉망이잖아요. 2,300선이니까 고객예탁금하고 또 총통화가 상관관계가 높으니까, 고객예탁금을 보면 2019년 4분기에 한 27조 원밖에 안 됐어요. 그 고객예탁금이. 근데 2022년에는 60조, 50조 원래 들어와 고객예탁금이 줄어도 6월 이후 9월까지죠. 50조 원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주가 지수는 2019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통화가 고객예탁금하고 상관관계가 있는데, 고객예탁금이 이렇게 많이 늘어도 그 2019년 대비 2022년이니까 2배 정도 넘게 증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지수는 동일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업의 이익이고, 그리고 또 성장률이다. 그 매출액이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GDP보다는 매출액이 아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멕시코나 캐나다 등에 나가가 있는 미국 기업이 많아가지고 기업 매출액은 많고, 그리고 GDP에는 포함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기업의 예상 GDP라든지 그 다음에 영업 실적하고 실제는 차이가 좀 큰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앞 시간에 어떤 또 구독자분이 지적을 하신 부분인데, 실적을 가지고 이제 기술주들은 나쁘지 않느냐, 맞아요, 맞는데, 그러나 기술주 중에서도 인플레 수혜주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물가가 오르니까 그 차가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이익은 그래 나쁘지 않더라는 거죠. 주가가 고평가된 거는 별개 문제라는 거죠. 기업 이익은 그 영업이익률이 17배더라고요. 그런데 총이익률은 20배가 넘어요. 그런 회사를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주가가 고평가됐다는 얘기는 맞아도 테슬라의 영업이익이 나쁘다는 얘기는 안 맞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총이익률이 20%가 넘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은 17%가 넘는데, 그런 회사,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 몇 개 안 돼요. 삼성전자도 영업이익률 17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두고 영업실적이 악화됐다라는 얘기는 맞지 않다. 그런 기업은 나스닥 기업 중에서도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는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나빠질 수는 있어도 절대적으로 나쁘진 않고, 그 다음에 거품은 지난해 그 영업실적이 나쁠 때도 테슬라 주가가 PR 기준으로는 막 500배까지도 한때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90배 이하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영업실적과 비교하면 지난해 주가가 너무 고평가됐다. 원래 이제 조금 평가가 제대로 정상화되고 있다 표현도 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환경만 바뀌면 또 거품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되죠. 역설적으로. 그거는 이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침체로 안 가고,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분위기가 식은 거는 그것이 심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정권 전문가 내지는 경제 전문가들이 침체가 아닌 미국 경제를 자꾸 침체로 몰고 간다라는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경기 선행지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K 교수 등이 대표적이죠. 3년 동안 지금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미국 경제를. 그런데 가지고 나는 경기 선행지수를 보면 이해가 모자라도 너무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6 내지 9개월 이후 경기 상황을 설명하는 경기 선행지표 해석이 영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맞는 거죠. 침체가 아마 내년 3월까지 침체가 안 올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3년째 경기 침체 얘기를 하는 거죠. 경기 선행지표는 6 내지 9개월 건데, 그러니까 이 경기 선행지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 미국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위기를 자꾸 침체로 몰고 가니까 주가가 심리적으로 못 오르는 거죠. 지난해 테슬라가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못할 때는 주가가 지금의 2배 가까이 높았잖아요. 근데 원래는 영업이익이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또 반토막 나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심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이제 경제 성장률이나 아니면 기업 이익인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침체 얘기만 사라진다면 아마 주가는 반등의 실마리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포유 환율 연구소 입장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